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꾸준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팟캐스트를 단 한 개도 올리지 않았던 제가 꾸준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정말 지난주는 바빴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바쁘기도 하고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배출해 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면도 쓰고 상담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계속 머리에서 뭔가를 빼서 쓰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얘깃거리를 만들어서 녹음을 한다 한들 얘기하는 저도 재미가 없을 거고 듣는 분들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 주일을 통으로 좀 쉬어 봤는데 일 주일 쉰다고 해서 뭔가 딱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거긴 얘기할 건데 그래도 '녹음을 해서 올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근데 지난주에는 정말 그 마이크 앞에서 입을 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상담하고 서면 쓰고 이러느라 지쳐 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내서 아니면 새로운 무언가를 생각해내서 말을 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은 정말로 '녹음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또 신나게 말할 만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몇 가지 있긴 한데 그거는 너무 신나는 주제여서 좀 아껴 두고 싶은 것도 있고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해서 또 그거는 못 하겠고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전에 했던 얘기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주제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도 그냥 일단은 좀 쉬어 볼까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이제 보통 유튜브 들어가면 썸네일만 보고 나오거든요. 영상을 막 보질 못해요. 한 20분 30 분짜리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이 막 아까워지기 시작하면서 막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썸네일 이상을 보질 못하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보고 넘어갈 수 없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니코 힐켄베르크라는 F1 드라이버가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른 영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데뷔하고 나서 15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데뷔하고 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15년 239 경기 만에 처음으로 시상대에 오른 겁니다. 와, 이거는 좀 대단하죠. 물론 여러 변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결국 그 시상대에 오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왈칵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그 선수의 팬이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런 장면을 보면 가끔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페르난도 알론소가 오랜만에 포디움에 올랐을 때도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실버스톤에서 루이스 해밀턴 우승할 때 그때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이번에 니코 힐켄베르크의 3 등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국 '꾸준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다가 이 팟캐스트도 초심을 잃지 말고 무슨 얘기든 꾸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또 막상 앉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제 자랑, 제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장점이 있다면 그래도 꾸준하다는 거 그거는 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사실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더럽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소송은 기본 1년 걸린다고 보셔야 되고 2 년도 걸릴 수 있고 심지어 그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재판이나 조정 기일도 몇 번 안 열리고 그냥 소송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는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좀 힘들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과연 나를 기억하고는 있나? 이 사건이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한번 맡은 사건은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겨울 정도로 살펴봐요. 그래서 언제 연락이 와도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게. 그렇잖아요. 뭔가 의뢰인분한테는 되게 소중한 사건인데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변호사가
사건 기억을 못하면, 이거 쪼끔 길어졌다고 사건 기억을 못하면 의뢰인분 입장에서 속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사건 체크를 합니다. 정 답답하시겠다 싶을 때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는 괜히 연락을 드렸는데 막상 별 내용이 없어 가지고 실망하실 것 같으면 일단은 저만 기억하고 있다가 연락 오시면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뭔가 "진행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처음에 사건이 별로 없을 때도 그랬고, 어느 정도 사건이 있는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꾸준하게 사건 관리를 하는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빨리빨리 챙긴다고 해서 사건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는 본인 신경을 조금 덜 쓰시기 위한 거니까 제가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꾸준히 사건 체크를 합니다. 뭐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누군가가 알아주진 않지만, 왜냐면 다른 변호사는 이렇지 않은데 이 변호사는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려면 여러 군데 사건을 맡기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사건 많이 맡기시는 분들은 또 변호사가 뭐 결과만 잘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인제 소송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변호사가 챙길 때 잘 챙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인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또 굳이 연락을 안 드려요, 자주. 어차피 잘 아시니까. 근데 이제 진짜 이혼 소송 같이 평생 살면서 변호사 처음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챙기려고 하죠. 제가 인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면 제가 어디 도망가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법무법인을 맡기시는 경우에는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 담당 변호사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걱정이라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막상 또 저한테 사건을 안 맡기시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상담을 저한테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인수인계를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해도 사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바뀌고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인제 저한테 맡기시면, 꾸준한 지세운 변호사한테 맡기시면 그럴 일은 없죠. 물론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죠. 막상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이 변호사랑 나랑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인제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변호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저랑 얘기를 좀 해 보면 감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서 맡기는 거라서, 뭐 나중에 '아 이 변호사 앞이랑 뒤가 다르네.' 뭐 '처음에는 엄청 뭘 입을 털더니 나중에는 연락도 없고 막 그렇네.'라고 생각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아 귀찮게 연락을 자꾸 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인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을 드리거든요. 정말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거나 상대방 서면을 받아 봤는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너무너무 진짜 그 진실이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드리거든요. 인제 이게 바로바로 나가려면 평소에 사건을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화려한 언변, 기가 막힌 법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들여다봐야 뭔가가 생각이 나고 해결 방법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뭐 사건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딘가에 기록이 남는 건 아니죠. 옛날에 피아노 연습할 때처럼 사건 기록 앞부터 뒤까지 쭉 읽었다고 해서 어딘가에 체크를 하고 뭐 포도송이나 뭐 이런 거에 색칠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들 생각, 사건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한결같은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일단 저를 찾아오셔라.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 보셔라." 라는 말씀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꾸준하게 해야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팟캐스트 업로드도 빼먹지 않고 꾸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좋아하는 이 변호사 일을 꾸준히 오래 계속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은 이 꾸준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꾸준하게
꾸준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